뭔가 달라진 게 있죠. 원래 명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적응 반응이라고 이제 공지사항에도 보셨겠지만 적응 반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잘 들을 준비 되셨나요? 네, 집중해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180도 하면 명현현상이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뉴스킨이라고 검색을 해도 명현현상은 이제 꼬리표처럼 아무래도 이제 달려오는 이제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명현현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피부, 이제 화장품 사용을 했을 때 이런 단어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약을 먹을 때 사실 명현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피부는 이제 제품을 썼을 때 뭔가 이상이 있고 이런 반응 같은 경우에는 명현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제 저희 이제 윈닛 아카데미 수료하시는 사람들께서는 이제 정확하게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화장품 명현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화장품 법에서도 명현현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금지 표현이에요. 요즘 같은 경우 SNS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보시면은 저희 뉴스킨 180도 이번에 리뉴얼된 시스템에서 보면은 명현이 없다, 아예 없다, 명현 반응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 그거는 법에 접촉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시적 악화 현상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말도 저희는 사용을 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 명현 현상이라든지 체내 노폐물을 제거한다, 이렇게 부작용이 전혀 없다, 그리고 필러 보톡스 약간 이거는 부수적인 거지만 이러한 것들은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보시면은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명현현상이라고 치면은 연관 검색어에 보시면 뉴스킨 명현현상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뜨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180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 뉴스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뉴스킨 하면 명현현상이라는 인식이 이제 너무 많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 뉴스킨 사업자분들께서 먼저 꼬리표를 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걸 준비했고요. 이제 180도 리뉴얼된 시스템 자체가 1세대, 2세대와는 달리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저희가 너무 많이 부담을 느끼고 이러한 것들 명현 반응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이제 여기 계신 사업자 사장님들께서는 이제 SNS나 혹은 누군가에 전달할 때 명현 반응이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제품의 기전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반응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적응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사실 이 적응 반응도 최대한 수놓아서 했겠지만 여기 안에 명현이라는 것들이 아무래도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조금 올바른 표현은 사실 제품의 기전에 따라서 이런 나올 수 있는 반응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표현이라고 하시면 좋고 이걸 꼭 인지해 주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뉴스킨 180도가 왜 이런 적응 반응이 혹시 나타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가 뉴스킨 180도 같은 경우에는 애시드예요. 하이드록 애시드 함유 제품이라고 해서 제가 화학적으로 각질을 제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러한 것들이 애시드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피부의 턴오버를 촉진을 시키는 거예요. 뉴스킨 180도의 사용 목적은 건강한 턴오버 주기를 맞추는 데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애시드 자체가 얼굴에 턴오버를 하고 작용하다 보니까 얼굴에 어떤 내가 잊지 않았던 그런 반응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보시면은 간단하게 이 턴오버가 뭔지에 대해서도 여기 윈닛 아카데미 사장님들께서는 한번 알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피부 턴오버가 뭐냐면 건강한 피부 세포가 성장하다가 일정 주기 이후 죽게 돼서 각질로 떨어지고 그곳에 다시 새로운 피부가 채우는 것을 피부 턴오버라고 해요. 저희가 14일 동안 안에서 마구마구 올라오다가 14일 동안 얼굴에 머물러 있다가 그 다음에 각질이 떨어지거든요. 이게 28일 주기라고 해서 건강한 턴오버 주기는 28일을 맞춰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나이가 들고 뭔가 이 주변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 각질이 제때 떨어지지 않고 계속 쌓이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얼굴에 뭔가 조금 더 건조하게 되고 그리고 햇빛을 봤을 때 기미가 더 보이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각질이 두텁게 쌓여있기 때문에 이 영양 성분이 충분히 안으로 공급되지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턴오버 주기를 맞춰주는 게 우리 피부를 흔히 말하는 매끈하게 유지를 시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되시고 그 180도가 이런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 180도를 딱 사용을 처음 했을 때 이제 경미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이거는 사실 명현 반응이라든지 뭐 적응 반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제 저희가 얼굴에 뭔가 보시면은 따끔거림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애시드 이제 각질 제거하는 그런 화학적으로 제거하기 거기 때문에 따끔거림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부 각질이 각질을 떨어뜨리고 각질 생성을 하기 때문에 또 각질이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트러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누구나 안에 가지고 있는 여드름 씨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여드름 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각질이 제거되면은 애시드 제품으로 이제 순간적으로 각질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제거를 해버리면 나중에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드름 씨들이 빨리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트러블들은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뉴스킨 제품 180도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기전에 따라서 이러한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명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애시드를 사용하면 180도를 사용하면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충분히 사전에 공지를 해주세요. 대신에 이거는 적응 반응이 아니고 명현 반응이 아니고 애시드가 함유된 제품을 썼으면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이다라고 충분히 그 사전에 안내를 해주시면 이게 애시드를 사용하면은 내가 얼굴에 이런 정도는 당연하게 있는 일이구나라고 숙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에 대해서 충분히 또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것도 저희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요 과도하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는 붉은 반점이 올라온다, 혹은 부어오른다, 눈 쪽, 입 쪽, 그리고 트러블, 환원된 여드름이 갑자기 마구마구 올라온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즉시 제품 사용을 중단하세요. 얼굴에 일단 뭔가 반응이 오면 경미하지가 않고 내가 봤을 때 뭔가 이분이 불편함을 느끼고 뭔가 이제 생활에 지장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요, 즉시 제품 사용 중단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이십니다. 보시면은 어떻게 제가 간단하게 제가 안내드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사용 중단을 하세요. 사용 중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전에 썼을 때 이상이 없던 그런 제품들 있죠. 그런 제품들을 바르던가 아니면은 진정 보습 제품을 사용을 해주세요. 우리 피부가 갑자기 놀랐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했을 때 진정을 시킬 수 있는 건 보습과 이런 저희 뉴스킨 제품 같은 릴리프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이제 보습 제품을 사용해서 피부를 안정화시키고 난 후에 피부 상태가 딱 회복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제품의 종류의 개수라든지 아니면 사용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조절해서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180도를 안전하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으세요. 이런 것들이 있겠죠. 180도 지금 이제 일렬된 시스템에 대해서 뭔가 내 얼굴이 잘 맞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얼굴이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빨갛게 부어만 올라요. 얼굴이 당겨요. 붉은 반점이 오돌토돌 퍼져 있어요. 제가 어제 만난 소비자분들 얼굴에 닭살처럼 피부가 막 올라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너무 당겨요. 화장이 떠요. 밀려요. 입 주변이 터요. 눈밑이 갑자기 까매졌어요. 이러한 것들의 현상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물론 기존에 180도 사용하셨던 분들은 사실 이런 반응들이 현저하게 조금 줄었어요. 근데 처음 정말 뉴스킨 제품을 접했는데 처음 리뉴얼 180도를 사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적응 반응이 없다고 해서 홍보를 막 해가지고 주문을 했는데 이게 계속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거 뭐냐라고 저희가 컴플레인 조금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이렇게 했을 때는 일단 제품을 즉시 중단을 하시고요. 쉽게 말해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으세요. 피부 타입, 그리고 피부 상태, 건강 상태, 기존 사용 제품, 제품 사용량 횟수, 알러지 유무, 피부 질환, 신체주의, 계절별 요인 등을 이렇게 조금 고려해서 다시 컨설팅을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줄 건데 제가 이제 케어를 하면서 좀 변화됐던 분들 이번 리뉴얼 시스템을 사용을 하면서 얼굴이 이랬었는데 지금 조금 좋아지신 분들 사례를 그냥 조금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되게 유분감이 많으신 분이에요. 유분감이 많으셔가지고 180도를 발랐는데 잘 보이시나요? 이게 여기 보면 살짝 붓기도 하고 트러블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품
제품 즉시 중단을 하고 제가 뭐 양을 줄인다든지 이분의 뭐 생활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캐치를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조금 말끔하게 이렇게 됐어요. 한 2주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말끔하게 케어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렇게 얼굴이 엄청 이게 또 투들투들하게 되게 많이 올라오셔서 이분 되게 민감성 피부세요.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 제품을 그냥 다 중단했어요. 그리고 수분 관리를 좀 위주로 했고 진정작용을 조금 해서 이분 같은 경우 사실 지금 좀 말끔하게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 제품이 좋아서 계속 유지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민감성인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저렇게 했고 그리고 이분 아까 말했듯이 오돌토돌하게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이 잘 안 보이는데 피부가 워낙 좋으신 분들은 되게 이게 좁쌀은 아닌데 얼굴 전체적으로 퍼지면서 폰처럼 막 올라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 제품을 먼저 중단을 하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분 관리를 조금 하고 진정 일단 전 수분하고 진정을 먼저 피부 상태를 회복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요번에 또 좋아졌다고 했지만 이렇게 좀 매끈하게 다 나중에는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눈을 가렸어요. 이런 현상들은 일단 제품을 중단하고 정확하게 컨설팅을 들어가면 사실 금방 회복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장님들께서는 이제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안내를 드리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먼저 제가 이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먼저 피부 타입을 아까 제가 보라고 했죠. 피부 타입 보면은 지성 피부가 있어요. 유분기가 굉장히 과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트러블이 조금씩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리뉴얼된 180도의 경우 모이스처라이즈에 유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호바 오일이라든지 오일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180도가 리뉴얼 시스템이 되다 보면 10ml가 증가했어요. 근데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평소보다 더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유분기 있으신 분들이 양을 또 증가해서 바르고 그리고 똑같이 얼굴을 바르니까 얼굴에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사실 피부나 트러블 같은 있으신 분들은 이 유분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유분 양을 조금 줄여주시는 방법을 약간 선호하고 있고요. 여드름이 없는 사람들도 여드름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거는 애시드를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반응이야 라고 말을 하시면 안 되시고 이건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게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유분량을 줄여주셔야 돼요. 저희가 그 나이트 콤플렉스 같은 유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양을 좀 줄여주시고 그리고 지성이나 여드름 있는 분들 경우 아까 제가 말했듯이 동일한 양을 사용을 해주시면 안 돼요. 건성 피부가 있고 민감성 피부가 있고 지성 피부가 있는데 이분들처럼 다 동일한 양을 하게 되면은 이 지성 피부인 같은 경우에는 더 유분기가 많이 분다든지 트러블이 갑자기 더 많이 난다든지 이런 현상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분량을 다른 것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좋은데 클렌저 예를 들었어요.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 워시를 빼고 클리어 액션 폼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저희 클리어 액션 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드름 관리 화장품이기도 한데 이 폼 자체가 피지량을 되게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 워시를 빼고 클리어 액션 폼을 뭐 이틀에 한 번 아니면 아침 저녁을 나눠가지고 클리어 액션 폼을 사용한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도 유분량을 조금 줄여주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모이스처라이저 같은 경우에 유분감이 조금 덜한 저희가 NAPCA도 유분감이 조금 덜하죠. 이러한 것들을 좀 대체를 하던가 변경해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은 이런 건조함이나 너무 지성이신 분들은 그런 유분감을 조금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두 번째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민감성 그리고 건성 피부에요. 붉은 반점이 생긴다던가 부어오름이 생긴다던가 얼굴이 막 붉어진다던가 이럴 때는 애시드를 즉각 사용을 중단을 하셔야 돼요. 민감하신 분들은 아마 바로 쓰면 얼굴이 올라와요. 화끈하게. 이게 진정을 아무리 해도 계속 바르면 계속 또 빨개지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용을 먼저 중단을 하시고 기존에 문제없이 사용했던 제품 180도 쓰기 전에 저희 180도 라인 뉴스킨 제품 쓰셨던 그 기초 라인을 쓰시게 되면은 그 제품 사용을 다시 권하셔서 조금 얼굴이 좀 진정되게 그럴 때는 미스트, 인에서 릴리프가 사실 가장 이제 저희가 뉴스킨 라인 중에 보습이나 이런 진정 성분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 충분히 활용해서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진정이 되면은 자극을 없는 순으로 소량씩 사용하세요. 한꺼번에 이제 얼굴 진정됐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써봐 이게 아니고요.
이제 제품 횟수라든지 양을 조금 조절하는 거예요. 첫날엔 쉽게 말해서 첫날에는 미스트를 뿌려보세요. 그 다음에 괜찮으시면 나이트 크림 또는 데이 크림을 한번 추가해서 두 가지를 발라보세요. 여기도 괜찮으시면요, 페이스워시랑 리뉴얼 플루이드가 사실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비타민 C 알러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 뉴스킨 페이스워시 보시면 비타민 C가 거의 10%가 들어있어요. 근데 비타민 알러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 쓰게 되면 눈 밑에 되게 트고 검해지고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기간이 끊어도 오래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나셔서 안내를 해주시면 좋고, 또 페이스워시가 괜찮다 싶으면 리뉴얼 플루이드를 이제 들어가시면 되시는데, 차차 가지수를 늘려가세요. 한꺼번에 뭐 다 들어가가지고 양을 조절하는 게 아니고 가지수를 먼저 나눠보시고, 이게 또 괜찮으시면 사용 용량을 또 피부 상태에 맞게 나도 아름치 괜찮은 것 같아요, 눈씨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러면요, 피부 상태에 맞게 하나씩 늘려가시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아까 이어서 피부 상태 너무 건조해요, 촉촉해졌다고 하는데 왜 당겨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지금 180도 리뉴얼 시스템이 딱 나오는 시기가 진짜 갑자기 추워지고 갑자기 날씨가 변경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건조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더 많이 느끼실 수 있고, 평소에 건조함을 안 느끼시는 분들조차도 사실 너무 갑자기 날씨가 변경이 되면은 이 얼굴에서 피부가 가장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건조함을 많이 느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절적 요인과 주변 환경의 상태를 고려해가지고 또 컨설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 말했듯이 건조함이 평소보다 더 느낄 수 있고 각질 부각이 조금 심해질 수 있음을 미리 사전에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 개인차가 있는 거예요. 좀 당겨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 180도를 사용하기 전에 내가 영양감 있고 굉장히 리치한 제품을 쓰셨던 분이 180도 나이트 크림을 쓰면 이게 뭔가 영양감이 부족해 보일 수 있고 뭔가 이제 수분감이 덜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개인차라서 그 전에 화장품을 어떤 걸 썼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그거에 맞게 또 한 번 더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180도 이전에 어떤 제품을 썼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분 케어가 중요하시겠죠. 그래서 워터풀 마스크팩이 수분감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서 플루이드 전에 인앤서를 좀 덧바르시면은 이게 아무래도 수분감이 있으면 플루이드 자체에서 좀 더 자극이 덜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미스트를 뿌리고 나서 인앤서를 한 번 덧바르고 그 다음에 플루이드 단계로 넘어가시면 조금 더 건조함이나 약간 자극이 좀 줄어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180도를 사용하기 전에 물 마시는 걸 꼭 체크를 해요. 왜냐하면 180도 자체가 엄청 수분감을 또 많이 끌어당기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메모할 때 180도 사용 전 물 한 컵, 미온수 뭐 이런 음양탕 뭐 이런 식으로 꼭 물을 한 컵을 마시고 쓰세요. 바르고 나서 물 한 컵을 또 이렇게 마시세요. 이렇게 하면서 최대한 물 마시는 걸 조금 의식적으로 조금 할 수 있게 저는 안내를 많이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팁으로 조금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평소 가벼운 제품을 사용하던 분은 180도를 갑자기 사용하면 갑자기 막 이게 영양감이 너무 있어서 너무 무거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제품을 사용을 했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아까도 평소에 리치한 제품을 사용하던 분은 180도가 아무리 보습력이 진짜 좋아도 건조함을 느끼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주시고, 애시드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분은 피부 변화를 또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요. 아까처럼 뭐 두드러기가 생긴다든지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갑자기 각질이 생긴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상담 후 안내를 해주시면 좋고, 이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 패치 테스트 같은 걸 해보면 돼요. 그 이제 거즈 같은 걸 묻혀가지고 가장 피부에 얇은 뭐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나 아니면 목 뒤, 귀 뒤 이런 데가 피부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은 그게 즉각적으로 바로 반응이 오세요.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하루 정도 지나면 이게 반응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체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세요. 그리고 사용량, 횟수, 사용 방법이에요. 사용량을 체크를 해주세요. 리뉴얼 플루이드는 뭐 정량을 사용하고 있는지, 미스트를 충분히 뿌리는지. 저희 180도 플루이드가 엄청 강력하게 돌아왔지만 이 강력하게 돌아온 만큼 피부에 자극도 그만큼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스트를 그만큼 또 충분히 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용하는 하시는 소비자분들을 봤는데 미스트를 다 엄청 다 흡수시켜가지고 다 마른 상태에서 플루이드를 바르면 또
자극이 좀 되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미스트를 한 7, 80% 정도 흡수가 됐을 때, 그러니까 20% 흡수 살짝 얼굴 촉촉했을 때 리뉴얼 플루이드를 바르면은 조금 그 자극이 덜하고 다음날에 약간 그런 반응들이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되게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 그냥 미스트를 뿌리고 뿌린 상태에서 그냥 리뉴얼 플루이드 살짝 섞어가지고 그냥 흡수를 시켜보세요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뭔가 조금 덜 자극적이기도 하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모이스처라이저를 또 충분히 바르는지, 피부 타입에 비해 너무 많이 혹은 너무 적게 쓰지 않는지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사용 횟수, 피부 타입에 따라서 예민함은 다 달라요. 180도를 사용할 때마다 얼굴이 붉어지시는 분들이, 세수를 할 때마다 붉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럴 경우에는 그 리뉴얼 플루이드 같은 경우가 저희가 얼굴에 자극적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꼭 매일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 사용을 하시던가 아니면 저녁에 사용을 하시던가 이렇게 횟수를 매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예민한 피부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한 번,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사용을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부가 동일하지 않은 것처럼 동일한 사용법을 제공했을 때 그 피부가 되게 무리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횟수에 대해서도 이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용 방법이에요. 그 리뉴얼 플루이드를 막 여기 눈가나 여기 입까지 바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피부가 굉장히 얇은 곳이 눈 밑, 그 다음에 입 주변, 목이에요. 그래서 그 보시면 눈 밑이 뭐 까매졌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사용법을 좀 체크를 해주세요. 내가 눈까지 바르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입 주변을 너무 많이 바르고 있는지 않는지. 그래서 입 주변 되게 부르트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봤더니 입까지 이제 플루이드를 마구마구 바르더라고요. 근데 플루이드 같은 경우에는 입술이 앞에 진피가 굉장히 얇은, 이제 표피가 되게 얇은 이런 데는 이제 바르지 않는 게 원래 그 본사에서도 권하기 때문에 눈가, 입가는 피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 사실 여기에도 바르시면 되게 많이 따가워하고 건조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위, 아래, 턱까지만 해서 그냥 손에 있는 남은 잔량으로 그냥 이렇게 두드려주는 정도로만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바르고 있는 건 어떻게 바르고 있는지도 체크를 조금 해주세요. 그리고 사용 방법 중에 이건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180도 피부 상태에 맞게 사용을 하는 걸 먼저 안내를 드리지만 180도 페이스 루미스파를 사용을 하고 180도 워시를 함께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미스파를 하고 나서 180도 워시를 사용을 해요. 사실 이거는 권하지는 않으세요. 약하고 조금 건강하지 못한 피부에는 사실 피부가 굉장히 각질을 얇게 하고 예민해지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루미스파로 각질을 제거해요. 페이스 워시를 사용해요. 그 다음에 기초 단계에서 플루이드에서 또 한 번 각질을 제거해요. 이게 3번 정도 얼굴에 자극이 주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것들은 권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루미스파에 그 180 페이스 워시를 또 이렇게 발라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큰일 나세요. 이런 거는 절대 권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언제 혹시 주변에 하고 계시면 당장 중단하세요라고 이야기를 꼭 해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페이스 워시를 뭐 아침에 사용한다던가 루미스파를 저녁에 사용한다던가, 건강한 피부는 사실 괜찮기는 하겠지만 사실 이런 거는 권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계속 사용하게 됐을 경우에 당장은 조금 괜찮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피부가 좀 얇아지세요. 각질이 계속 얇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조금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눈가와 입가는 피해서 사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알러지 유무하기, 애시드 알러지, 그러니까 이 애시드 알러지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한번 상담을, 이게 발랐는데도 계속 한 3달이 가고 2달이 가고 진정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사실 알러지 유무를 조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으시고요. 비타민 알러지가 있는지, 이 비타민 알러지 자체가 페이스 워시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페이스 워시 자체도 조금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타민 알러지가 의외로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 페이스 워시 같은 경우 진짜 콩알만큼 나서 거품을 정말 충분하게,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품을 정말 충분하게 내서 이렇게 깔끔하게 세안을 내는 정도로만 하고,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180도 리뉴얼 시스템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체 주기의 여성 호르몬, 이게 저희가 180도도 그렇고 기능성 제품을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여성 호르몬,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여자들이 마법에 걸리잖아요. 근데 이 마법에 걸렸을 때 딱 한꺼번에 모든 걸 바꿨을 경우에는 화장품과 관계없이 트러블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피부까지 변화가 되다 보니까 얼굴이 많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효과가
높은 기능성 제품 사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이제 그날이 끝나고 나서 바뀌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그래서 임신 기간 전, 중에 이렇게 한꺼번에 변경하는 것도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호르몬이 또 피부나 몸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호르몬이 끝나고 나서 다음에 제품을 이제 기능성 제품 같은 경우는 그때 추천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적응 반응으로 오인을 해서 계속 쓰도록 하는 것보다는 일단 중단을 하세요. 일단 중단을 하고요. 어떤 제품에 문제가 있는지 아까 제가 안내드린 그 부분들을 하나 둘씩 체크를 하고 나서 그에 맞게 컨설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80도 스킨 액티베이팅 시스템 그 외 컴플레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달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게 제일 문의가 많더라고요. 미스트가 미세 안개 분사로 업그레이드 됐는데 왜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펌프 사용이 실제로 미세하게 변경이 됐어요. 이게 보시면 원래 180도 미스트가 구멍이 이만해졌다면 지금 리뉴얼 됐을 때 구멍이 조금 좁아졌어요. 그래서 딱 지금 뭔가 물총처럼 팍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각도를 딱 재봤을 때 리뉴얼 전 거는 이렇게 됐다면 지금 변경된 리뉴얼 시스템 같은 경우 실제로 이렇게 각도가 조금 좁아졌어요. 그다음 미세하게 됐어요. 이 구멍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 양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더 좋게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게 사실 이게 미세한계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가스 이제 촤 하는 거 알겠죠? 촤 하는 걸로 아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안에 가스를 들어오니까 가스 충진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분사가 돼요. 근데 뉴스킨 같은 경우에는 워러브더그 너너버드 저희는 좋은 것만 넣고 나쁜 것을 넣지 않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의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저희는 이런 의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스 이 충진 타입의 미스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실제로는 정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이제 나가는 양을 줄였기 때문에 얼굴에 더 많은 이제 양을 뿌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비자분들한테 충분히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미니멀 플루이드의 버튼식 스포이드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으세요. 1일 사용량은 0.5ml세요. 근데 이게 누르다 보면 사실 그 양만큼 또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스포이드 자체가 천천히 이렇게 꾹 눌렀을 때 딱 0.5ml 나오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뚜껑이 닫았을 때 누르시는 게 아니고 살짝 연 상태에서 또 살짝 천천히 눌렀을 경우에 딱 0.5ml. 근데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스포이드 자체가 딱 그만큼 나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량이 나온다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여기도 말했듯이 올라온 양 사용 방법에 따라서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트 컴플렉스를 처음 사용하려고 하니 아무리 펌핑해도 나오지가 않아요. 진짜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시면은 이전 제품보다 보습 성능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어서 그 전에 180 나이트 크림이랑 지금 질감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질감의 차이 때문에 사실 나오는 게 뭔가 힘줘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원래 180도를 안 쓰셨던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데 쓰셨던 분들이 더 컴플레인이 많더라고요. 이거 왜 잘 안 나오냐고. 근데 그거는 약간의 그 질감의 텍스처의 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번 펌핑을 해야 또 처음에 잘 안 나오거든요. 처음에 이제 여러 번 펌핑을 해야 나중에 좀 정량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프레앰플은 모든 피부 타입에 사용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모든 피부 타입에 사용이 가능하세요. 다만 일반적으로 화장품 선택이나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경우 화농성 여드름이나 피부 질환이 엄청 심하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팩스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활용을 하셔가지고 전문의 이렇게 상담을 하면은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바르시는 걸 권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프레앰플은 아침에 사용하면 안 되나요? 아침에 사용해도 되세요. 근데 다만 이제 프레앰플을 저녁에 사용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왠지 아세요? 그러니까 180도가 건강한 턴오버 주기를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건강한 턴오버 주기를 하면서 또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이 영양이에요. 180도를 썼을 때 영양감을 충분히 주셔야 안에 있는 건강한 세포들이 많이 좋은 건강한 세포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양감을 줄 수 있는 게 이 프레앰플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 세포가 막 활성화되는 시기는 사실 낮보다는 밤에 엄청 얘들이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레앰플을 밤에 사용하라고 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원하시면 좋고, 그리고 180 사용할 때는 영양을 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아침 스킨케어 시 뭔가 이제 영양가 부족하고 건조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피부 타입이나 피부 상태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한 통을 그냥 다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프레앰플을 간혹 가다가 이제 반만 사용하시거나 뚜껑을 또 엎어가지고 나중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뚜껑 덮으면 이게 딱 또 맞게 닫혀지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저희는 정제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한번 개봉했을 때 다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박테리아든지 어떤 세균 감염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정제수가 없는 프레앰플 같은 경우에는 양이 너무 많아요 라고 하더라도 꼭 하나를 다 사용해서 얼굴에 바르시고요, 목에 바르시고, 이렇게 해서 일단 1회 사용량이기 때문에 1회 사용량에 맞게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또 얼굴에 이런 각질이 일어나고 조금 이제 트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침에 프레앰플을 바르시면 그거에 조금 효과가 좀 있으시거든요. 얼굴이 막 올라오고 이러신 분들 같은 붉게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 이제 프레앰플을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바르셔도 조금 효과적으로 반응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앞에 말해서 명행 적응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리고 간단한 컴플레인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해드렸죠.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 응대 절차, 이거 그냥 쉽게 눈으로 보자면 일단 네 올라왔어요 이렇게 하면 일단 가서 만나세요. 얼굴 보고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경청을 해주세요. 고객의 말을 주의 있게 경청.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지 판단의 여부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요약하세요. 이분은 이런 지금 불편함을 겪고 있고 이렇구나 해가지고 다시 듣고 그분의 기분을 인정을 해서 되게 올라와서 속상하셨겠어요. 되게 신경 많이 쓰셨겠어요. 이거 괜찮아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의 기분을 충분히 이렇게 다 들어주시고요. 다 인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상황 파악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때는 또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충분히 다 들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의견을 또 고객이 원하는 그럼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지 이런 의견을 또 질문을 해보고, 그리고 저의 입장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가능한 어떻게 조치를 하면 되는지 얼굴이 올라오고 릴리프팩을 하세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안내를 해드리고요. 사후 조치 상황 결정을 또 해주시고, 또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되셨으면은 감사하다는 인사의 표현도 꼭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컴플레인이나 들어오는 것들이 저희가 또 비즈니스 성장할 수 있는데 많은 발돋움이 되는 사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감사하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또 이런 좋은 경험을 주신 고객분들한테 조금 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신다면 훨씬 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이고요. 혹시 딱 40분 맞췄네요.